이처럼 공연 예술의 경우 대사나 가사를 외우고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학습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음악 교육의 경우 도형, 공간 관련 수학 개념을 잘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군요. 결국 예술 교육의 상당 부분이 학습할 때 필요한 암기력, 집중력 등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면서 두뇌를 자극시켜주고 학습 능력에도 큰 향상을 주게 되는 거죠. 즐겁게 예술 교육 받고 학습 능력도 높여주고 일석이조의 학습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부터 태린이를 비롯한 아이들에게 아이도 즐거워하고 지능도 쑥쑥 높여주는 예술 교육을 한번 시켜봐야겠습니다. 북을 치고 있죠? 아니 정말 우리 아이도요 요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역할극에 그렇게 빠졌어요. 엄마 보고 동화책 읽으라 그러고 막 자기가 그거를 막 이제 재현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격려해줘야겠다. 아이 스스로 자신의 그 학습 능력을 개발시키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음악을 시키면 수학적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 정말 놀라운 사실이네요. 그렇죠. 사실 좀 반성하게 되는 게 태린이가 네. 학교만 갔다 오면 유치원만 갔다 오면 이렇게 발레복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왜 이렇게 너 이렇게 달라붙는 옷만 입냐고 오라 그랬는데 발레를 좀 가르쳐야 되겠네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근데 요즘 선생님 이제 다시 집중력 얘기로 돌아오면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우리 반에 굉장히 까불고 산만한 남자아이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러니까 뭐 ADHD라고 그러나요? 주의력이 좀 결핍되고 과잉 행동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진짜로 그래요? 예, 실제로 뭐 여러 통계 자료들을 보면 주의력 결핍이 과잉 행동 장애 아이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어른들 눈으로 아이들을 봤을 때 모든 아이들이 산만하고 충동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수치만큼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학교 장면에서 선생님들을 뵈면 선생님들께서는 일단 학급에 한 2명 내지 3명 정도는 수업을 방해할 정도의 집중력을 떨어뜨린 아이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예, 그런 아이들은 결국에는 자기 통제 능력, 셀프 컨트롤 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이 부족하고 예, 주도적으로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를 조절하는 힘이 부족해서 산만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시키면 집중력도 늘어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근데 사실 뭐 이제 갓 두 돌 겨우 된 아이한테 너는 왜 책 한 권을 진득하게 앉아서 못 읽니? 이렇게 꾸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이대에 네. 따라서도 좀 집중력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특히 유아들의 경우에는 책을 한자 순서대로 읽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아이들은 네. 책을 읽으면서 뭐 장난감을 생각할 수도 있고 예전에 놀이동산 같은 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은 이제 한 권을 끝까지 읽게 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아이들의 생각의 흐름을 쫓아가서 책 읽다가 장난감 생각이 났어. 그럼 장난감 손에 쥐고 책 계속 읽을까? 아니면 이제 장난감 놀이 할까? 이렇게 아이의 생각을 말로 풀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이들의 집중력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또 나이에 따라서 남편은 괜찮다, 부인은 여보는 뭐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네. 어느 정도 집중을 몇 분이나 집중을 하면 이게 평균치인지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에 따라서 또 이제 자극이 얼마나 새롭고 또 강력한 것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유아들의 경우에는 한 10분 내외 정도 집중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한 15분에서 20분, 네.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는 한 30분 정도 집중하면 크게 문제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네.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 유아는 10분이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15분에서 20분, 초등 고학력은 30분 꼭 기억하시고요. 네. 이쯤에서 이제 우리 아이의 집중력은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신 어머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 테스트가 가능할까요? 원래는 이게 능력을 재는 거기 때문에 능력 검사를 받는 것이 주의집중 능력 검사를 받는 것이 정확하지만 네. 간접적으로는 부모님이 평소에 관찰한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도 아이의 집중력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엄마는 뭐 거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네. 엄마는 그냥 딱 보면 네가 그렇지, 네가 방에서 안 나올 리가 없지.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화가 되면서 이게 테스트가 되겠죠. 네. 예. 자, 그러면 어떤 항목들을 엄마들이 보면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멍하니 딴 생각을 자주 한다. 그리고 세세한 부분을 놓쳐서 실수가 잦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학용품, 우산, 준비물 등을 자주 잃어버린다. 생각을 많이 하는 활동을 싫어한다. 네.
그리고 6번째는 질문이 끝나기 전에 불쑥 대답한다,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쉽게 흥분하거나 화를 잘 낸다,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금방 들어줘야 한다, 놀이나 게임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한다. 이런 10가지 항목 중에서 7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면 좀 집중력이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산만한 아일 수 있죠. 생각하시면 예, 그리고 한 5가지 이상이면 그래도 완전히 아주 산만하진 않지만 조금 집중력이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 3-4개 정도면 보통 수준이고요. 네. 만약 2개 이하라면 우리 아이가 아마 좀 양호하게 우수한 그런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야, 이게 집중력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디서나 얘기하니까 집중 좀 해라, 집중 좀 해라. 그러니까요. 심지어 운동선수도 집중력이 뛰어난 분들은 세계적인 스타가 되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한 자리에서 뭐 책이나 블록 쌓기 같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자기가 좋아하는 거 굉장히 오래 할 수 있다. 이런 분이 네. 집중력이 높다고 볼 수 있나요? 우선적으로는 주어진 과제를 완수할 때, 지속적인 힘을 발휘해서 완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집중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학교에서 보면요. 계속 이렇게 책을 읽고 있다. 쉬는 시간에 책을 읽기 시작을 해서 이제 수업 시간이 시작이 됐고 선생님이 국어책 펴라. 그런데도 계속 그 책,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책을 계속 보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거는 집중력이 좋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집중력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네. 다차원적인 개념이라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이 부분 때문에 선생님하고 부모님들 사이에서 갈등도 많아요. 부모님은 산만하다, 선생님은 산만하다 그러고, 부모님 우리 아이는 하나 잡으면 오래 하는 집중력 높은 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집중력의 중요한 요소는 필요할 때 집중력을 전환하는 거. 좋아하던 활동, 집중하던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과제를 전환하고 주의 집중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전문적으로는 단절적 억제력이라 그래요. 네. 책에 관심이 있지만 이제 수업을 시작해서 수업에 집중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에서는 책에 대한 관심을 좀 접고 다시 수업으로 주의를 이동해 올 수 있을 때 집중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현대 사회는 그런 게 아니니까 네. 얘는 만화책만 잡으면은 옆에 사람이 지나가도 모르는 거죠. 네. 근데 국어 시간인데 네. 그거 안 좋겠네요. 엄마들은 막 자랑스러워하는데 우리의 집중력 너무 좋아 이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집에서 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하고 있으면 몰두. 네. 예, 그것들은 그냥 격려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